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정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을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이제 2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주말 동안 일단 휴식기에 들어갔던 TV토론과 지역별 합동연설회가 월요일인 20일부터 잇따라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해 가장 관심이 높은 당대표 선거 문제에 대해서 현 상황에서 한국의 집권 보수 우파 또는 자유우파 정당 대표에 필요한 조건들을 살펴보고, 이런 관점에서 4명의 본경선 진출 후보 중 누가 자유우파 시민들에게 상대적으로라도 가장 적합한 후보인지를 생각해 볼까 합니다. 또 전당대회 날짜가 다가오면서 일부 후보, 특히 김기현 후보 지지층 일각 혹은 김기현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일부 유튜버들에서 주장하는 황교안 후보에 투표하면 안철수 후보가 당선된다, 황교안 후보 지지표는 사표가 된다 운운하는 주장에 말도 안 되는 허구성을 살펴보면서, 반대로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황교안 후보의 득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정통 자유우파 시민들의 입지가 넓어지고 저 황당하기 짝이 없는 국민의힘 체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저질 좌익 세력이 정치권을 비롯해 사회 각 분야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현재의 대한민국 상황에서 보수우파, 자유우파 정당 대표에 필요한 조건들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5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수우파 또는 자유우파 정당 대표에 걸맞는 가치관을 갖고 그렇게 행동해 왔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준석 같은 당대표가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재인 정권을 비롯해서 한국의 저질 종북 좌익 세력들과 지금까지 정면으로 맞서 싸운 경력이 있는가, 이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말도 안 되는 박근혜 대통령 부당 탄핵 사건, 그 탄핵 사건 때 과연 어떤 스탠스를 취했는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된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진 지금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이 부분도 정통 자유우파 시민들로서는 관심이 가는 대목일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취했는가, 또 지금까지 그 문제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왔고, 이 같은 잘못된 선거관리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 어떤 의지와 어떤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5번째로는 돈 문제 등에서 비리 의혹 등 앞으로 총선 과정 등에서 좌익 정당이나 언론 등의 공격으로 당에 부담을 미칠 개인적 약점은 얼마나 갖고 있는가, 이 부분도 당대표로서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일 것입니다. 이 밖에도 윤석열 정부와의 당정협조, 이런 부분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부분은 집권 여당 대표로서 너무나 당연한 덕목이기 때문에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준석이나 이준석 계열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만약 당대표나 최고위원을 맡게 되면, 그렇다면 그 가장 기본적인 정부와의 당정협조도 삐걱거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준석계 제2의 이준석으로 불리는 천하람 같은 자가 국민의힘 당대표가 된다는 것은 결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이준석이 당대표로 있는 동안 자신들의 지지층 혹은 국민의힘 분란을 노리는 좌익 세력 또는 더불어민주당 세력이 위장 입당한 그런 케이스도 적지 않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자들의 영향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얼마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천하람 혹은 허나 이런 이준석계의 사람들이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할 것입니다. 언급할 가치조차 없는 천하람을 제외하고 남은 3명의 당대표 후보, 즉 김기현, 안철수,
황교안 이 세 명의 후보를 비교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김기현 후보나 안철수 후보의 경우 제가 말씀드린 현재 보수우파 또는 자유우파 당대표에 필요한 5가지 덕목에 상당히 거슬리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확고하게 보수우파 또는 자유우파적 가치관을 갖고 행동해 왔는가라는 부분부터 의문되는 부분이 있고, 문재인 정권을 비롯한 저질 종북 좌익 세력과 정면으로 맞서 싸운 결기와 경력이 있는지,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어떤 스탠스를 취했는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안철수 후보는 사실상 가장 먼저 탄핵을 주장했고, 또 김기현 후보도 당시 울산시장으로 있으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당연한 결과라면서 탄핵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과 관련해서 두 사람이 어떤 스탠스를 취했는지, 또 개인적인 약점들, 가령 돈 문제라든지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김기현 안철수 후보는 과연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적지 않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황교안 후보도 이 덕목과 관련해 비판받을 소지가 없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다시피 지난 총선에서 당대표로 있으면서 공천 문제 이런 문제에서 분명히 비판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황교안 후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잘못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과한 정치인도 한국에는 찾아보기가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탄핵까지야 당연히 아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없는 거고, 탄핵된 이후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있을 때 지금 일각에서는 무슨 감옥에 있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의자도 안 넣어줬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황교안 후보 측에서는 설명이 좀 다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나하나 신경 써서 본인이 의자 넣어주면 안 돼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지금 끊임없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있은 기간은 극히 짧은 기간입니다. 3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됐고, 그 달 말 3월 말인가에 아마 구속됐을 겁니다. 그리고 5월에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했으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황교안 전 총리가 있었던 기간은 2달도 안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 당시 상황과 관련해서 일각에서 집요하게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황교안 후보 쪽에서 좀 더 공개적으로 말끔하게 해명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조건에서 황교안 후보는 다른 김기현 안철수 후보보다는 월등히 유리한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보수우파 또는 자유우파 정당 대표에 걸맞는 가치관이라는 점에서 명백하죠. 황교안 후보의 경우는 법무장관으로 있으면서 통진당을 해산시킨 주역이었고, 지금도 당대표 선거에 나서서 종북주사파 세력 척결, 또 민노총과 전교조 해체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다른 후보들과는 확실히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문재인 정권 시절 어떤 행동을 했는가, 이 부분에서도 자유한국당 대표로 있으면서 황교안 후보는 목숨을 건 단식도 했고 삭발도 했고 철저하게 투쟁한 그런 점에서 다른 후보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참고로 황교안 후보가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 한 단식은 한국 정치 역사상 제가 보기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전두환 정권 시절 목숨을 건 거의 30일에 가까운 정말 처절한 단식, 그에 이어서 제대로 된 2번째 단식으로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저런 정치인들이 단식을 한 해 만에 그렇게 말들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다시피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단식한 것은 거의 다 쇼였습니다. 밤에 TV 카메라가 사라지고 나면 먹을 거 다 먹고 단식을 열흘 이상 했다고 하는데 얼굴은 오히려 더 피둥피둥해준 정치인들, 내가 이름 굳이 안 돼도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중에는 뒤에 정치적으로 대단히 성공한 그런 사람도 있고 합니다만은, 그런데 황교안 후보의 경우 김영삼 전 대통령과 함께 정말 자기 목숨이 위협받을 정도의 단식을 했던 것을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저는 황교안 후보가 단식하고 있을 때 그 단식 현장을 직접 방문했던 적도 있고 거기에서 사실상 치명적인 건강상의 위협을 받고 있는 모습을 직접 제 눈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그 진정성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분명히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및 명예회복 문제와 관련해서도 다른 후보들보다 월등히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죠. 명예회복 같은 경우도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 운동국민본부 지금 회장을 맡고 있는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 생일과 관련해서 여러 정치인들이 대구 달성에 박근혜 대통령 사저에 떡들을 보내고 했을 때 생일상을 보냈죠. 제가 알기로는 황교안 후보가 이끄는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 국민운동본부에서 준비했던 그 생일상만 박근혜 대통령이 집 안으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번 당대표 선거에 나선 후보들 중에 상대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를 선호할지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일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돈 문제라든지 개인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도 다른 후보들보다 황교안 후보가 더 잡음이 적은 것이 분명한 현실입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황교안 후보도 분명히 비판받을 소지가 일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적어도 이번 당대표 본경선에 진출한 4명의 후보 가운데는 다른 후보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유우파 성향 시민들의 눈높이로 봤을 때는 적임자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황교안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자유우파 성향 시민들로서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후보가 당선되기 위해서는 이번 본경선에서 과반의 투표를 얻거나 그렇지 않으면 최소 결선 투표에 진출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당선 또는 결선 투표 진출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한다면 그 다음으로는 최소한 2자릿수의 득표율로 3위는 차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최악의 옵션은 천하람에게까지 밀려서 4위가 되는 것입니다. 천하람에 대해서 무슨 저런 듣보잡이 황교안을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국민의힘 당원들 중에는 상당수 이준석계의 그런 당원들 혹은 좌익이나 더불어민주당 성향의 위장당원들, 제대로 된 보수정당, 제대로 된 우파정당 당원으로 보기에는 뭔가 찝찝한 그런 당원들이 상당히 들어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당원들의 경우는 이번 선거에서 천하람, 허나 이런 이준석계의 몰표를 던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세력들보다는 더 많은 득표를 하는 것이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황교안 후보가 당선되거나 설사 당선되지 못하더라도 의미 있는 높은 득표율을 올려야 자유우파 세력의 입지가 강해질 것입니다. 특히 국민의힘 내에서 황교안 득표율로 상징되는 정통 자유우파 세력에 찍히면 내년으로 다가온 다음 총선에서 자신이 낙선될 수도 있다는 공포에 가까운 생각을 정치인들이 갖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정통 우파 세력을 거스르는 형편없는 말이나 행동을 앞으로 함부로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총선에서 자유우파 세력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원내 진출하는데도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황교안 후보의 득표율은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만약 이번 선거에서 황교안 후보의 득표율이 낮으면 국민의힘은 철저히 자유우파 세력을 무시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반면 득표율이 높거나 더구나 만약 당선까지 된다면 당연히 자유우파 세력을 배려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따라서 황교안 후보가 이번에 당대표에 당선된다면 적어도 다음 총선에서는 자유우파 세력이 대거 국회에 입성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황 후보는 특히 지난 총선에서 자신의 공천 실패 경험을 아주 뼈저리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 당대표가 된다면 분명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특히 자유우파 성향이 뚜렷한 제야의 인사들을 함께 국회에 진출시키는데 노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황교안 후보의 당선과
혹은 결선투표 진출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러나 만약 당선되지 못하더라도 이번 본경선에서 득표율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최근 김기현 후보가 상당히 흔들리면서 김기현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지지층, 혹은 김기현 후보를 지지하는 일부 유튜버들 중에는 마치 황교안 후보를 찍으면 김기현이 낙선되고 안철수가 당선된다는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황교안 후보를 찍는 표는 사표에 불과하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황교안을 찍으면 사표가 된다는 일부 세력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 같은 허황된 선동에 넘어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선 근본적으로 김기현과 안철수 중에서 반드시 김기현이 안철수보다 나은지 하는 점도 요즘 의문이 드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김기현 후보의 지금까지 걸어온 일련의 길,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울산 땅 투기 의혹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한다면 선뜻 지지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또 백보양보에서 안철수보다는 그래도 김기현이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는 것이 낫다, 이런 부분에 어쩔 수 없이 동의해야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이번 당대표 선거는 결선투표 제도가 있기 때문에 본경선에서 투표하는 것이 사표 운운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현재 흐름으로 보면 지금 4명의 후보가 각축을 벌이고 있는 본경선에서 바로 50% 이상의 득표율을 올려서 당선되는 과반 득표율가 나올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따라서 결선 투표가 치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본경선 1, 2위 누구도 50%를 차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1, 2위가 결선 투표를 치를 그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황교안 후보로서는 결선 투표에 진출해서 역전 당선되는 것이 최선이지만, 만약 결선 투표에 진출하는 1위나 2위가 되지 못하더라도 높은 득표율을 올려야 결선 투표에서 결정적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될 것입니다. 또 황교안 후보가 그렇게 결선 투표에서 결정적 캐스팅 보트를 쥐는 상황이 돼야 정통 자유우파 세력에 앞으로 더 많은 기회가 생기고, 또 정통 우파 세력들의 주장과 희망을 반영하는 국민의힘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표 운운하면서 황교안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들이 다른 후보, 특히 김기현 후보에게 투표하라고 주장하는 일부 엉터리 같은 주장에 결코 현혹되지 말고 소신대로 본경선에서는 황교안 후보에게 득표하는 것이 황교안 후보를 지지하는 자유우파 성향 시민들에게는 최선의 선거 전략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본경선에서 황교안 후보가 결선투표 진출에 실패한다면 그건 그때 다시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서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